안녕하세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급식에 대해 진행하고 공부해 나갈 안태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수준 향상과 과학의 발달이 식품 산업은 물론 급식 산업을 발달시켜서 생활 양식을 변모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중심의 식생활이 가정 밖에서의 식생활로 바뀌어졌고 하루 한 끼 혹은 세 끼 모두 직장이나 그 밖의 곳에서 섭취하는 사람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재택근무라든가 뭐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식 대상자들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떤 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 관리자는 식품학이든 영양학이든 혹은 조리과학이든 식품위생학 등의 그 학문을 기초로 해서 해당 급식소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작업관리, 또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단체 급식에서 이번 학기 동안 이제 배울 그 단체 급식에서는 뭐 식품학, 영양학, 또 메뉴 관리, 위생학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체 급식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체 급식의 개론을 1장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2장에서는 단체 급식 시스템의 유형입니다. 3장은 급식 메뉴 관리가 되겠고 또 4장에서는 급식금이라든가 저장 관리와 같은 것들이 6장에서는 운반 및 배식 관리, 특히나 모든 식품이나 뭐 조리된 상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케이터링을 운반한다든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배식에 걸리는 시간이라 전체 배식 완료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조리가 완료되고 난 후 2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배식이 끝나야지만 소비자나 아니면 학생들이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7장에서는 급식의 위생관리, 다음 8장에서는 시설 및 안전관리, 9장 급식의 원가 및 사무관리, 그 다음에 각종 단체 급식, 이러한 순으로 그럼 제1장에 들어가서 단체 급식의 그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그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단체 급식이란 학교나 산업체, 복지시설, 유치원 등에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다수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식사하는 것을 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집단 급식 시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1항에 그 용어의 정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급식의 그 어떤 그 개론이랄까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급식, 단체급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단체급식의 어떤 그 시설 관리자는 급식 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또 유지한다든가, 정진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의 그 급식관리에 충분한
어떤 그 마음을 쓰고 영양 개선과 동시에 공동의 어떤 공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한 역할이 결국은 영양사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급식의 범위를 본다면은 이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여러분들 식품위생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또 고시, 조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규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제일상위법이 물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법률이 있고 식품위생법과 같은 식품위생법 밑이 대통령령인 바로 시행령이고 또 시행령 밑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군에 있는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고 우리가 뭐 식품공견이랄까 식품첨가물공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그 어떤 그 고시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집단급식의 범위는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집단급식의 범위를 한정되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면서 가지고 많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 특성상 많은 문제점들도 또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영양사 되시는 분이나 또 식품영양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숙지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그 현장과의 그 괴리감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그런 괴리감을 조금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단체 급식을 또 여기 보면은 급식산업이란 해서 급식산업 일반적으로 가정 이외에서 조리 가공된 음식을 만들어 상품화하여 제공하는 식생활 전체를 의미한다. 가정 외의 장소에서 상업성이나 또는 비상업성 목적으로 고객에게 식사와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급식산업 분류를 다음 페이지인 이제 1-1에 나타내 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체 급식을 운영하는 데는 영양관리라든가 급식 생산관리, 작업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루어서 급식 목표를 잘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가 그 급식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을 또 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런 총괄을 하고 전체적인 걸 관리하기 때문에 영양사는 급식 관리자, 즉 푸드 서비스 매니저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1장에서는 단체 급식의 어떤 의의라든가 목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단체 급식 관리자로서 영양사의 역할을 또 이해를 하고 영양사의 자격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 급식 개론의 이 장에서의 학습 목표는 단체 급식과 영양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식 산업과 단체 급식의 분류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급식 산업은 여기도 나옵니다만 상업적인 목적과 비상업적인 목적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식 산업인 경우. 그리고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체 급식 어떤 목적이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뭐 외국 원조를 얻는다든가 뭐 군대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차적으로 시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급식산업 분류를 본다. 그러면은 급식산업을 어떤 그 분류를 본다면은 크게 그죠. 표 1-1의 상업성 급식,
그다음 비상업성 급식 이렇게 해서 상업성 급식의 경우에는 외식 산업을 뜻하게 되고 비상업성 급식은 단체 급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급식 산업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정 그 외에서 조리 가공된 음식을 만들어 상품화하고 또 이 상품화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식생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 외의 장소에서 상업적이거나 혹은 비상업적으로 고객에게 혹은 급식자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성 급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휴게 음식점, 출장 및 도시락업, 항공기 급식, 뭐 보통 뭐 케이터링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호텔 및 숙박시설의 식당, 스포츠 시설 및 휴양지 식당, 교통기관 식당, 자동 판매기 이렇게 해서 이 상업성 급식은 말 그대로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비상업성 급식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 급식이라고 얘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 급식이라 하면은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단체 급식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하게 되고, 이 비상업성 급식은 실제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 뭐 사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곳에다가 급식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시설의 각 구성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 급식소를 또 이런 또 비상업성 급식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1990년대 위탁급식 경영의 형태로 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단체급식 시장이 변화되면서 식자재 뭐 사업이라든가 식품 제조 사업 혹은 외식 사업 이런 것으로 각각 분사를 시켜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가, 급식 형태를 영업급식이라든가 푸드코트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비상업성 급식의 경우에는 특정 다수인들이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이라든가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어떤 이분들의 주로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뭐 활동 정도, 건강 정도 하는 여러 가지 측정되어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군대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건장한 남자들이니까 하루 동안 섭취하는 육체노동이 많다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열량을 높이 책정을 하게 되겠고, 또 뭐 단백질 식품을 많이 준다든가, 또 군대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함으로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하면은 염도를 너무 저염식으로, 요즘 최근에는 뭐 나트륨 저감 운동이 일어나지만 군대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나트륨을 너무 적게 이렇게 넣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군대급식에 납품하는 그런 제조가공업체는 페널티를 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업성 급식의 경우에는 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메뉴 관리라든가 영양 관리라든가 뭐 위생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라는 걸 다 잘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 그다음 학교 급식, 기숙사 급식, 병원 급식, 병원 급식인 경우에도 그 환자들을 대상하는 그 병인식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무행정 직원이랄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그 작업자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급식을 하게 되고, 산업체라든가 공장 급식,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운동선수 합숙소 급식, 군대 급식, 교정시설 급식 등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뭐 제2장 12조에서
집단급식소라 하면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 다수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특히나 여러 가지 영양사들이 많이 관리해야 될 항목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전에는 사실 집단급식소라 한다면, 단체급식소라 한다면은 특정 다수인이 50인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집단급식소는 영양소를 꼭 두어야 된다고 위생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80년대 중반인가 아마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경우에는 영양사를 꼭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영양사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이 상당히 좀 좁아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할. 단체급식의 어떤 의의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단체급식 목적은 바로 급식시설마다의 어떤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다, 영유아시설이다, 아니면 군대급식이다, 학교급식이다 하는 이 급식시설마다의 고유의 목적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급식 대상자의 영양을 확보하고 건강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단체 급식이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단체 급식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급식 대상자의 정신적인 어떤 충족 및 사회성을 함양시킨다. 그 다음에 급식 대상자의 식비를 경감시키고, 급식 대상자 및 사회 일반의 그 먹는 데 대한, 음식을 먹는 데 대한 인식에 대해서 보양시킬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피규어로 그려봤는데 똑같이 단체급식이고 공통적인 목적이라면은 바로 이러하게 그죠. 급식 대상자의 영양을 확보하고 건강을 정진하는데 이건 단체급식입니다. 그냥 어떤 그 상업적인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식 대상자가 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뭐 배제를 하겠죠. 그냥 기호성을 높여주고 맛이 있어 보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어떤 보기 좋아 보이고 이런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 볼 수 있겠고 단체 급식인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을 본다면은 급식 대상자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 그러면은 이제 또 단체 급식이 갖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단체 급식의 문제점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급식 대상자의 심리적인 문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체 급식을 통해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급식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식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다면은 급식 관리자는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따뜻한 음식은 온도 관리를 해서 따뜻하게 한다든가 차가운 음식은 또 차가운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적은 급식을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식기류의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가정식과 비슷한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영양적인 문제점. 단체 급식은 실제 특정 다수인이 급식 대상자가 되고 또 주어지는 대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식사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영양가 산출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연령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노동 강도별로 해서 어떤 그 영양적인 기준을 맞췄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 급식자들이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식사를 모두 받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거는
영양 저하라든가 혹은 영양 과잉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률적으로 영양량을 정한다 할지라도 식사를 계획하고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급식 대상자의 기호에 잘 맞는 식사를 공급해서 충분히 제공되어지는 음식, 식사 양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다면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위생적인 문제는 늘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원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으면 내가 잘 먹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많이 먹고 잘 먹고 맛있게 먹고의 그 관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단체 급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 위생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위생적인 것이 결여가 된다든가 비위생적인 어떤 그 식품을 조리한다든가 취급한다든가, 또 조리 종사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위생이 취약하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오염된 어떤 이렇게 위생복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는 바로 식중독이라든가 식품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 생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종사자들은 실수를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세균에 의한 세균에가 음식 오염된다든가, 기구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살균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어떤 위생상의 어떤 그 사고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생 인식을 철저히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보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헬스볼 적용시켰는 그런 학교 급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일할 적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위해라든가 물리적인 위해라든가, 또 아니면은 화학적인 위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크리티컬하게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피해갈 수가 있는데, 단지 문제는 전사적으로 조리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영양사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로운 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일단 한번 궤도 안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면은 웬만하면 이 위생적인 어떤 문제점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본다면은 실제 단체 급식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제한된 급식 운영 비용이라든가 그 운영비를 가지고 급식소를 또 짓고 집행하기까지 여러 단계 복잡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책정되어 있는 어떤 식비에서, 또 만약에 부식비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간다든가, 책정해 있는 부식비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간다든가 하면은 또 충분한 재료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재료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질적으로 좀 떨어진 재료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재료 양이 좀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사실 단체 급식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급식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이런 인건비와 같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 인건비를 교육청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면은 이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리 종사자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중요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이 급식비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은 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업원 수를 줄인다든가 한 사람이 담당하는 또 업무 줄이면 당연히 업무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조리 과정에서 단순한 요리만 또 되풀이가 제공한다든가 조리된 제품을 가져온다든가, 이거는 결국은
그 급식을 받는 사람들의 불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급식비 책정을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체 급식이 갖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